제가 사유한 생각과 그것으로 느꼈던 것을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고 싶어서 이렇게 강의를 만들었습니다. 저는 이 문장을 가지고 세 가지로 나눠봤어요. 첫 번째, 내가 잘 안다와 그리고 주식 그리고 투자하라라는 세 부분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볼게요. 내가 잘 아는 주식에만 투자하라. 첫 번째, 내가 잘 안다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내가 잘 안다. 내가 어떤 대상을 잘 안다는 것은 내가 나의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는 그 대상을 잘 안다는 것이고, 나의 관점으로 그 대상을 판단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렇다면 내가 나의 관점으로 그 대상을 판단하는 나의 관점은 무엇에 의해 타당성을 인정받을까요? 이 세상을 나의 관점으로 바라보고 판단하고 주도적으로 행동하고 있다고 인식하는 상태의 사람을 주체라고 한다고 해요. 그런데 그 주도적으로 행동할 수 있게 하는 그 원천이 나의 생각, 가치관이 순수히 내가 만든 것이 아니라 타인의 것이 내면화된 것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과연 그것을 통한 나의 관점, 그 관점으로 통한 내가 대상을 잘 안다는 것이 사람들에게 타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이런 상태의 사람을 종속적 주체라고 해요. 우리들이 살면서 우리도 모르게 우리 내면에 받아들여지고 그 받아들여진 것이 내 것처럼 생각하게 살아가게 되는 그 상태, 그 종속적 주체는 어찌 보면은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우리들의 현상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면 우리는 종속적 주체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내가 잘 안다라는 표현을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까요? 이거를 놔두고 그러면 그 반대의 개념이 능동적 주체에 대해서 한번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능동적 주체는 타인의 것이 내면화되거나 타인의 이념이나 타인의 가치가 나의 주인이 아니라 자신이 하는 모든 판단과 행위가 모두 자기의 결정으로부터 나와서 자기가 자신의 주인이 되는 것을 능동적 주체라고 한다고 해요. 그럼 우리는 능동적 주체가 될 수 있을까요? 저는 쉽지 않을 거라 생각해요. 왜냐하면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서로가 영향을 주고받기 때문이죠. 하지만 능동적 주체가 되기 위해 내가 아는 나와 그 속의 진짜 나, 그리고 세상과의 끊임없는 대화를 해나가면서 내가 종속적 주체인지 아닌지를 항상 생각해 보는 것은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결국 내가 잘한다는 것은 능동적 주체가 되기 위한 시도를 끊임없이 하라는 말인지도 모르겠어요. 종속적 주체를 인지 아닌지를 스스로가 생각하고 끊임없이 고민하는 그 과정에서 능동적 주체가 될 수 있는 희망이 보인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워런 버핏이 말한 내가 잘 아는 주식에 투자하라 해서 내가 잘 안다라는 표현은 능동적 주체가 되기 위한 시도를 끊임없이 하라 라는 말로 저는 받아들였습니다. 두 번째, 주식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주식은 기업의 가치를 숫자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기업의 가치는 누가 변화시키는가? 바로 그 기업을 바라보는 투자자들과 그 기업을 이끄는 경영자들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경영자는 기업을 최대한 가치 있게 보이게 할 것이고, 투자자는 그 기업의 가치를 개개인의 관점으로 바라볼 것이죠. 기업의 이상적인 것과 이성적인 것, 개개인의 이상적인 것과 이성적인 것들이 서로 연결되고 조화를 이루면서 기업의 가치는 변하고 있는 것이에요. 저는 이 흐름을 좀 더 확대해서 생각해 봤어요. 우리 인류가 지금까지 살아온 원동력인 꿈과 현실의 역사로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즉, 기업의 가치의 흐름이 우리 역사의 흐름과 비슷하다는 것을 저는 생각해 봤어요.
꿈과 현실, 이상과 이성, 형이상학과 형이하학. 즉, 이 세상은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 70억 개의 관점이 서로 시줄과 날줄로 엮이면서 흘러가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 흐름의 축소판이 우리들이 보고 있는 기업이 아닐까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과거, 현재, 미래의 사람들이 개개인의 관점이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역사를 써왔죠. 그리고 지금 역사를 살고 있고 앞으로 그런 역사를 만들어 가겠죠. 그 흐름 속에서 역사의 흐름 속에서 우리 그 역사에 포함되는 우리 기업의 가치, 주식의 가치도 그 비슷한 흐름으로 흘러갈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 기업의 정확한 가치를 알 수 있을까요? 저는 절대 알 수 없을 거라 생각해요. 위에서도 말했지만 그 기업은 그 기업을 바라보는 수많은 사람들이 관점이 서로 엮여가면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다양한 관점을 다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기업의 가치를 정확히 파악할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단 하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우리가 알 수 없는 그 기업의 가치를 알려고 하는 그 무모함의 에너지를 나의 관점을 어떻게 할 것인지, 어떻게 더 세련되고 유연하게 만들 것인지를 사유하는 곳에 쓰이는 것이죠. 내가 기업을 바라보는 관점에 올바른 방향과 선한 의지가 있다면 그 관점은 커다란 아우라를 만들고 그 아우라는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내가 잘 아는 주식에만 투자하라는 말에서 주식이라는 단어를 통해 우리는 무엇을 알아야 될까요? 주식, 기업의 가치는 누가 정해놓은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관점으로 그것을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주식의 가치는 내가 알 수 없는 것이고 단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 관점을 어떻게 좀 더 세밀하고 유익하고 멋지게 만들 것인가 라는 거에 포인트를 맞추자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투자하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투자란 무엇일까요? 쉽게 말해서 투자는 투기를 안 하는 것이에요. 그럼 투기를 안 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바로 원칙을 지키는 것이 필요하죠. 그 중요한 원칙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은 첫 번째, 기계적 행동을 통한 감정 제거. 두 번째, 이성과 본성의 혼란 제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한번 또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할 거지만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은 자신의 감정을 어떻게 활용하거나 어떻게 제거할 것인가에 대한 거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투자에서 감정을 활용하는 것, 제거하는 것, 이것은 원칙으로서만 저는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결국 내가 잘 아는 주식에만 투자하라 라는 것에서 투자하라 라는 말은 자신만의 원칙을 만들어야 된다는 의미인 것 같아요. 여기서 정리 한번 해보죠. 내가 잘 아는 주식에 투자하라 라는 말은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나와 나 속의 나와 세상과의 끊임없는 대화를 통해서 능동적 주체자가 되도록 노력해야 되겠죠. 그리고 기업의 가치를 보는 관점의 시야를 넓혀야 될 것 같아요. 또한 투자를 완성시키는 자신만의 원칙을 만들어라 라는 것으로 저는 표현하고 싶어요. 워런 버핏이 간단한 문장으로 말한 내가 잘 아는 주식에 투자하라 라는 말을 저는 다양한 관점으로 다양한 사유를 통해서 저만의 정의를 내렸다고 생각을 해요. 앞으로도 이런 문장들이 여러분한테 보여지거나 듣게 된다면 그냥 지나치지 말고 한번 생각을 통해서 자신만의 관점으로 자신만의 정의를 만들어 보는 게
투자에서 엄청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내가 잘 아는 주식에만 투자하라 라는 말은 나 속이 나와 세상과의 끊임없는 대화를 통해서 능동적 투자자가 되도록 노력해야 하며 기업의 가치를 보는 관점의 시야를 넓히고 투자를 완성시키는 자신만의 원칙을 만들어라 라고 이야기한다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저는 투자를 간단하게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내가 바라보는 기업의 안전마진 구간을 설정한 후 자신만의 원칙으로 매집해 가는 것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근데 여기선 내가라는 것과 기업, 안전마진, 원칙, 매집이란 단어는 누가 알려주지 않아요. 누가 이거라고 말해주지 않아요. 여기에 대해 물음표는 투자하는 본인만이 만들어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자신의 말로, 자신의 언어로 표현되고 만들어진 문장만이 바로 자신이 하는 투자이기 때문이죠. 결국 투자라는 정해진 게 아니라 투자라는 정의를 스스로 만들어가는 과정인 것 같아요. 단순히 정체되어 있는 투자는 무엇이다가 아니라 우리가 생각과 행동과 또 생각과 행동을 통해서 자신만의 투자라는 정의를 만들어가는 것. 그 부산물로 얻어지는 게 투자에 대한 수익이고 그 투자라는 장구한 역사를 만들어 가면서 얻어지는 것은 수익뿐만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의 인생, 바로 그 인생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그 과정, 그게 바로 우리 삶에서의 투자라는 정의가 아닐까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제가 얘기할 것은 이 정도이고요. 다음에도 저의 생각과 사유를 통해서 또 다른 여러분과 공유할 게 생기면은 또 다른 좋은 기회를 통해서 이야기하는 시간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끝으로 저는 케미에서 많은 변화를 겪어왔고 지금도 겪을 거고 앞으로도 겪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 겪는다는 과정이 바로 제가 제 역사를 만들어가는 과정이겠죠. 저는 케미에서 수익만을 위한 투자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바로 케미와 함께 투자라는 정의를 써 나아가고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도 함께 케미와 함께 그리고 저와 함께 자신만의 투자를 멋진 투자라는 정의를 만들어 갔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마치고요. 다음에 더 좋은 컨텐츠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